5년 전 세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쿄를 중심으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곳곳에 내리던 거품들은 곧 사그라들었지만 도쿄의 거품들은 여전히 돔 형태로 남아 자신의 구역을 주장했고, 쌓였던 거품이 터지며 거대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렇게 도쿄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도쿄는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의 땅이 되었고, 아이들은 거주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도쿄를 싸돌아다녔습니다. 곧 물리 법칙이 뒤틀린 이곳의 특수한 환경을 이용해 도쿄 배틀크루라는 게임이 세워졌습니다. 배틀크루란 서로가 자신이 가진 생필품을 걸고 5대5 파쿠르 대결을 통해 깃발을 먼저 손에 넣는 쪽이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불안정하게 무너진 건물들과 수면 아래의 개미지옥의 아이들을 위협했지만, 그래도 파쿠르를 하기 위해 태어난 듯한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그런 파쿠르 팀 중 최강은 비비라고 불리는 블루블레이즈.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인 히비키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격이 다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파쿠르 선수입니다. 평소에는 예민한 청력을 가진 탓에 헤드셋을 끼고 세상과 단절해 있던 히비키는 위기에 처한 멤버 우사기를 가볍게 구출해내더니 도저히 인간이라 보기 어려운 속도와 테크닉으로 거품을 밟고 넘어 단숨에 깃발을 손에 넣는데요. 하지만 비비의 다른 팀원들에게 히비키는 서로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이 자신의 할 일만 마친 채 사라져버리는 꽤나 골치 아픈 동료였습니다. 비비의 멤버들이 오늘 획득한 식량이 신이 난 와중에도 히비키는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히비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비비와 함께 생활하며 버블 현상을 조사하는 과학자 마코토. 마코토는 히비키에게 위험한 플레이를 조심하라고 하지만 히비키가 듣고 있었던 것은 마코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聞こえる 강포 현상으로 가족을 잃은 히비키는 타워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던 도쿄타워는 다른 곳들보다도 불안정한 중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히비키라 해도 쉽게 꼭대기에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타워 내부에서 사람의 흔적을 발견한 히비키는 균형을 잃고 타워에서 떨어졌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던 히비키는 물에 빠져버리고, 아무리 뛰어난 파쿠르 선수인 히비키라도 물속에서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히비키의 의식이 흐려지려던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거품이 히비키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거품은 히비키의 입에서 나온 공기방울과 닿자 곧 엄청난 미녀로 변해 히비키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히비키를 데리고 나온 소녀는 무언가 생각하듯 히비키에게 손을 대지만, 배틀크루의 심판 신의 도움으로 기지로 돌아오게 된 히비키와 소녀. 신은 소녀와 히비키를 구했다 생각해서 데리고 왔지만 소녀의 행동이 어딘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네 발로 달리거나 처음 보는 제품을 마구 뜯어대거나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등 평범한 삶을 겪은 인간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모습이었죠. 신은 배틀크루의 큰 힘이 되어줄 멤버가 될 거라며 은혜도 갚을 겸 히비키에게 소녀를 잘 챙겨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히비키를 만졌다가 손이 거품이 된 것을 떠올린 소녀는 잠든 히비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소녀의 손가락은 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이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히비키를 보며 장난스러운 하루를 시작한 소녀. 그것은 히비키가 종종 듣던 거품의 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소녀는 히비키의 동작을 따라하면서 맑은 미소를 지었고, 소녀가 부르던 노래를 떠올린 히비키는 소녀에게 노래라는 뜻의 우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타가 히비키를 잘 따르는 것을 본 신은 우타도 뛰어난 파쿠르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도쿄타워를 오르려 도전하다 다리를 잃고 파쿠르 심판이 되었습니다. 마코토는 그렇게 위험한 스포츠면 애초에 시키지 말아야 하지 않냐며 불만이었지만, 강포 현상에서 아내와 자식을 잃은 신은
모든 것을 잃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된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매드 랍스타와 언더테이커의 배틀크루에서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언더테이커 팀이 지금껏 본 적 없는 장비를 들고 나타난 것이죠. 매드 랍스터의 리더는 엄청난 힘으로 적들을 밀어냈지만 이미 매드 랍스터의 모든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언더테이커는 그마저도 농락하며 가볍게 승리를 차지했죠. 그날 밤 읽을 책을 고르던 마코토의 옆에 우타가 나타나 책을 집었습니다. 人魚姫その話かわいそうで苦手なんだよね。なんで王子を助けた人魚姫がワイになって消えなきゃいけないわけ？ 마코토는 우선 스포일러부터 날린 뒤에 우타에게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첫눈의 왕자에게 반한 슬픈 인어공주의 이야기에 강면받은 우타는 아침이 되자마자 히비키를 찾아갔습니다. 王子様人魚姫 우타의 말에 물속에서의 키스를 떠올리고 민망해진 히비키. 하지만 우타는 외면하기에는 너무 귀여웠습니다. 히비키는 우타와 함께 파쿠르를 하며 달리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요령을 우타에게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우타는 지구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거품을 통해 자신이 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타를 만나고 난 뒤로 히비키는 마음의 문을 열고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것은 우타였습니다. 우타와 단둘이 꽃밭에서 시간을 보내던 히비키는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히비키는 어릴 때부터 청각이 예민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히비키의 엄마는 수많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히비키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첨단 장비들은 히비키에게 더 큰 공포와 고통을 안겨줄 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히비키의 엄마는 히비키를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시설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람들과 도쿄타워 견학을 갔다가 거품을 목격하고 폭발에 휘말리고 말았죠. 그 뒤로 히비키는 거품과 함께 들었던 그 노랫소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히비키의 말을 들은 우타는 히비키를 만지고 싶어졌지만 닿기만 해도 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우타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타는 대신 거품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우타의 노래에 맞춰 거품이 움직였고 우타와 함께 파쿠르를 뛰며 진심으로 즐거워지기 시작한 히비키는 우타와 하이파이브를 하려 했지만 자신을 피하는 우타의 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마코토는 도쿄 일대의 중력파가 불안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타가 나타난 날부터였죠. 우타가 이 일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생각에 잠긴 마코토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언더테이커 팀이 마코토를 납치하고 비비에게 배틀크루를 걸어왔습니다. 언더테이커가 상품으로 걸어온 것은 마코토. 언더테이커 팀은 다른 팀들과는 달리 도쿄 밖에서 스폰서를 통해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받고 배틀크루를 방송해 돈을 벌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더테이커와 비비의 배틀크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더테이커는 지금까지처럼 특수 신발과 원격 통신을 통해 순식간에 2명을 아웃시키고 비비에게 남은 것은 히비키, 우타, 카이 3사람뿐. 그나마도 언더테이커의 유도에 넘어가 엉뚱한 길로 홀린 뒤였습니다. 특수 신발이 있는 언더테이커는 가볍게 뛰어넘었지만 개미지옥의 크기는 맨몸으로 넘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 개미지옥의 중앙에 거품을 밟고 솟아오른 우타는 단숨에 반대편으로 넘어가 히비키를 부르고 히비키 역시 카이의 도움으로 우타가 밟았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타와 히비키는 엄청난 속도로 언더테이커 팀을 따라잡았지만 언더테이커 팀의 리더는 무려 날부지를 사용해 히비키를 상처 입히면서까지 2사람을 몰아세웠습니다. 타워에 오르던 히비키가 우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을 잡으면 우타는 거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타가 고민하는 사이에 언더테이커 팀이 히비키를 건재하려 나타났고 우타는 마침내 마음의 결심을 내렸습니다.
팔이 거품이 되어 사라졌지만 우타는 멈추지 않고 달려 마침내 깃발을 손에 쥐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던 히비키는 우타의 허전한 어깨에 위화감을 느꼈지만 동료들의 축하에 곧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코토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시작한 비비팀. 하지만 우타는 혼자 도쿄타워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타는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인어의 언니들은 인어가 바다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으다! 히비키가 우타를 찾아왔습니다. 우타가 관심을 갖던 소라를 기억하고 있던 히비키는 승리의 선물로 소라 목걸이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히비키는 우타 덕에 자신이 자신답게 되었다며 우타에게 고백하려 하지만 우타는 히비키의 고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거품이 내리며 땅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균형을 잃은 우타를 붙잡으려던 히비키는 거품이 되어버린 우타의 팔을 발견했습니다. 우타의 거품을 닿은 히비키는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에게 노래를 부르던 작은 거품. 우타는 지금이 히비키와 만나는 마지막 순간임을 깨닫고 자신을 부르는 거품에게 돌아갔습니다. 히비키는 우타를 막으려 했지만 거품들은 분명한 의도로 히비키를 방해하고 있었죠. 낙오된 히비키는 비비의 배에 구조를 받았습니다. 5년 전 강포 현상과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타가 온 뒤부터 중력파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히비키만 들을 수 있었던 탑의 노래를 우타도 함께 들을 수 있었죠. 히비키는 우타를 구하기 위해 타워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카이는 무모한 짓을 하는 히비키의 멱살을 잡고 같이 타워로 가기로 했습니다. 타워에서 다리를 잃은 신은 위험하다며 이들을 말리려 했지만 마코토가 신을 붙잡았습니다. 타워에는 우타와 히비키만이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가 타워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파크루는 규칙이 정해져 있던 지금까지와의 게임과는 달랐습니다. 붉은 거품들이 팀을 쫓아다니며 공격했고 중력장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불안정했죠. 자신만만한 출발이 무색하게 발이 묶여버린 비비팀. 위기에 처한 비비팀을 위해 신이 나섰습니다. 비록 다리를 잃은 상태였지만 수없이 타워를 도전한 경험은 팀에게 길을 이끌어냈고 히비키는 카이와 신의 도움으로 타워의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타워에 올라간 히비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타워 풍경. 그곳에는 5년 전의 히비키도 시간을 멈춘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히비키는 유일하게 거품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거품들의 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쿄타워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지만 우타가 히비키를 지켜줬기에 살 수 있었죠. 히비키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건드리자 모든 환상이 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거품의 끝에는 우타가 떠 있었습니다. 우타는 자신의 언니라 불리는 존재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히비키는 우타에게 닿으려 했지만 끝없이 쏟아지는 거품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언니와 실랑이를 하던 우타는 정신을 잃은 히비키를 발견했습니다. 우타는 언니를 뿌리치고 히비키를 구해냈습니다. 으다! 어떻게든 타워를 벗어나고만 히비키. 하지만 히비키에게 닿은 우타는 이제 자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타는 히비키의 품에서 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우타가 남긴 노래만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푸른 거품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도쿄를 폐허로 만든 이상현상이 모두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일상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히비키와 비비는 이곳에서 파쿠르를 뛰고 있었습니다. 우타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품과 함께
새로운 도쿄의 풍경을 뛰어넘으면서 오늘의 영화 버블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예고편을 보고 너무 끌려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싶었는데요. 목소리 담당으로 새로운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감감님은 예전에 더빙 특집에서 제키 역을 맡아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조회수가 나레이터를 고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잘 뽑혀준다면 애니나 영화 등은 나레이션에 맡겨서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지금까지 이 정도로 연출이 멋졌던 애니를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아름답고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우타가 너무 예뻐서 반해버렸지 뭡니까? 혹시 이렇게 생기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나를 좋아할 리 없으니 인터넷 방송이라도 하면 가끔 구경 가겠습니다. 다만 스토리는 조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요. 배틀크루가 치안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놓고서 사람을 납치하고 돌려받고 싶으면 배틀크루를 이겨라 라고 말하는 건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듀얼로 구속해라를 선보인 애니와 같은 나라 작품이라 그런 걸까요? 원래는 납치당하면 영원히 이별했어야 하는데 이제 배틀크루를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치안이 좋아졌다는 식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몸이 닿으면 거품이 된다는 설정이면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진한 키스로 시작하는 것도 로맨스적인 달달함을 보여주기 위해 설정을 포기했다고 치자고요. 마치 샹크스가 뉴에이지 디후샤에게 팔을 잘린 게 지금 와서는 터무니없는 오류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원피스가 임팩트 있는 시작을 줬으니 아무래도 좋은 것처럼요.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좋아하는 여자가 팔꿈치가 까진 것도 아니고 팔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이때부터 왜 파리가 된 것을 이때까지 그 누구도 눈치를 못 챘다.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매니큐어가 달라졌나? 달라졌겠지. 앞으로는 남들보다 절반밖에 못 쓰게 될 테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우타 팔이 날아가는 순간 이제 주인공이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는데 자연스럽게 연애로 넘어가는 걸 보고 기겁했습니다. 이게 무슨 긴박한 액션 전쟁 애니라서 젠장 목표에 눈이 멀어서 내게 소중한 사람이 있고 말았어 같은 거라고 해도 팔 잘린 걸 모르는 건 연출적으로 표현을 잘해야 할 텐데 이건 로맨스라고요. 난 그녀가 계속 눈에 들어오고 신경 쓰이고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어쩌면 이게 사랑인 걸까 하는 두근거림으로 바라보았지만 팔이 잘린 걸 모른다고? 아, 옷으로 계속 가리고 있었어서 라고 해도 이 장면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란 말이죠. 수준 키스야 장르적 오락성을 살리기 위해서 설정을 포기했다고 치면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몇 번을 돌려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어처구니 없는 전개라서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리뷰는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거에 놀란 사람이 저밖에 없는지 언급 자체가 없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한순간 외파리가 되어도 저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게 원래 로맨스 문법에서 정상적인 건데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군요. 하여간 지금까지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나 싶은 아름다운 연출과 매력적인 캐릭터들은 좋았지만 스토리가 계속 턱턱 걸리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이분과 함께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